암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이제 유전자에 어떤 암의 요인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변형이 돼서 암이 생겼다.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. 그래서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은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이나 요오드 결핍, 그리고 뭐 비만, 생활습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.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예방법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어떻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요. 일단은 방사능을 덜 쬐야 됩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아주 과잉한 그런 이제 뭐 CT 검사라던가 뭐 MRI 검사라던가 뭐 엑스레이라던가 이걸 너무 과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선은 사실은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었다고 할 때 우리가 검진을 자주 하는 겁니다. 갑상선 초음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나 이런 걸로 뭐 결절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는 게 또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주기는 얼마가 좋을까요? 네, 제 생각에는요, 이건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갑상선에 이런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실 유전된 경우가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소아암이라던가 이런 거에 걸려서 방사선에 노출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비만. 생활습관 관리거든요. 그래서 왜냐하면은 비만하거나 생활습관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건 사실 모든 암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여기도 비만이 또 관계가 있구나. 비만이 되면 아무래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. 네.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섭생,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. 또 간단 요리 한번 가봐야죠. 네, 간단 요리. 오늘도 제가 자리 한번 이동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. 네. 아까도 보니까 무슨 저 해조류 이런 거 뭐 OX에서 세모 나왔고 뭐 이러잖아요. 근데 뭔가 해물이 있는 것 같은데. 식재료가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자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떤 요리인지 소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만들어볼 일본 간단 요리는요. 일단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또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좋은 재료로 정말 저칼로리로 또 당과 또 나트륨 섭취를 좀 억제하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아보카도와 연어 그리고 구운 두부를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네요. 네, 그렇죠. 연어, 네. 아보카도, 두부 다 좋아합니다. 네. 불이 없네요, 오늘은. 네. 불 없이 또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잖아요. 그리고 재료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불 없이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일단 뭐 메인 재료를 살펴보시면은요. 잘 익은 아보카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어. 훈제 연어. 예, 오늘 훈제 연어 준비를 했고요. 두부는 뭐 1cm 정도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구워주시면 되고요. 뭐 생두부 이용을 하셔도 되고 식감을 위해서 오늘 살짝 구웠고요. 그다음에 드레싱에 활용할 재료인데요. 올리브 오일이란 간 마늘 그리고 간 사과. 아, 이게 사과 간 거예요? 예, 살짝 이제 시간이 뭔가 지나면 있어요. 색이 네. 변하는데 오늘 간장을 같이 넣을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게 그리고 간 양파까지 넣어서 당 첨가 없이 또 순수한 그런 재료의 단맛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요거는 간장인 것 같고 요거는 뭘까요? 요거는 식초예요. 식초. 예, 약간 새콤하게 이제 식초 샐러드니까. 넣어주실 거고요. 네. 예, 그리고 간은 이제 간장으로만 간을 할 거라서 감칠맛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훨씬 이제 적게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이를 이렇게 송송 주사위 모양으로 썰고 요거는 피컨 또는 이제 호두 이런 견과류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드레싱에 솔솔 뿌려 드시면은요 식감도 좋고 또 뭐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뭐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샐러드입니다. 네. 자, 그럼 우선 이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이제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오일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나머지 재료들이 잘 섞여서 맛이 어우러집니다. 예, 우선 이제 간 마늘. 이제 다진 것보다는 좀 갈아주셔야지 마늘이 이렇게 좀 씹히지 않아서 냄새가 좀 덜하거든요. 그다음에 간 사과. 사과 갈아 넣는 게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,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또 씹히기도 하면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양파 간 거. 예, 양파 간 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여기에 식초, 조. 그리고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지금 소금은 안 들어갔잖아요. 이제 간을 간장으로만 잡아줄 거예요.
간장. 이 샐러드는 드레싱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. 네,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요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관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요. 네. 올리브오일이 없으시다면 뭐 포도씨유라든지 뭐 콩기름 같은 걸로 대신하셔도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예, 바로 만들었을 때보다 만들고 조금 시간을 두면은 숙성이 되는 게 네, 좋군요. 숙성이 되면서 매운맛도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맛이 좋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재료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담는 것이 또 포인트예요. 오늘 이 이제 드레싱은 뭐 아무거나 찍어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냥 일반 쌈채소 올려가지고 찍어 드셔도 되고요. 닭가슴살. 예쁘네요. 벌써 예뻐요. 네. 자, 연어를 2장 정도 이렇게 좀 격자로 올려볼게요. 초록색, 놔주시고 빨간색. 그다음에 아보카도. 아보카도는 이제 잘 익혀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익지 않은 아보카도 사용하시면 좀 떫은 맛이 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익은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맛있겠다. 그다음에 다시 두부 또 연어 이렇게 켜켜이 차고.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김정우 선생님 요리는 맛도 맛있는데 보는 맛도 있어요. 그렇죠? 예뻐요. 네. 예뻐요, 정말. 정갈하고. 이왕이면 또 보기 좋게 그렇죠. 담아야지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잘 드시게 되잖아요.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아보카도까지 올려놓고요. 하나 더 올려야 되겠나? 네.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오이랑 피컨이 있었잖아요. 요거를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가 궁금해요. 위에다가 솔솔솔 뿌려주시는 거예요. 솔솔솔 더 뿌려주시고 예뻐지네요. 피컨도 이렇게 위에 좀 듬뿍 뿌려주시면 씹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먹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드시게 되는데 네. 꼭 씹다 보면은 먹는 속도도 좀 조율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고기에다가 드레싱을 살살 뿌려주시면 됩니다. 야 이거 손님들 집에 왔을 때 손님들이 근사해요. 내도 네. 너무 근사한 샐러드일 것 같아요.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렇게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오이가 곤형이 되네요. 네. 오.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저는 근데 그 아보카도를 잘 까는 걸 좀 힘들어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쵸. 깔 수 있을까요? 아보카도 이제 주먹을 이거 아보카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아보카도 과일 깎을 때 생각하면 껍질부터 까시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씨가 잘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우선 껍질을 까지 마시고 이걸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껍질 위에 칼을 먼저 집어넣으세요.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이게 아보카도를 돌리면 되겠죠. 씨를 가운데 두고. 네, 씨를 가운데 두고 아보카도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, 돌려주시면 이렇게 양쪽을 비틀면은 가볍게 비틀어지거든요. 그렇게 네. 해서 딱 열면은 씨가 씨가 탁 한쪽 나오죠. 편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네. 씨는 칼끝으로 콕 찍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빼내고? 빼시면 네. 쉽게 빠집니다. 처음에 그거 모르고 저 완전히 이렇게 사과처럼 깎았다가 엉망진창 왔어요. 그렇죠. 모양이 이제 뭉개졌었어요. 맞아요. 야, 이렇게 정말 오늘 맛있는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갑상샘이 좋은 음식들로만 네. 식재료로 만든 샐러드인데요. 이 외에도 갑상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갑상샘 호르몬 하면 그 원료가 되는 음식 요오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는 음식은요, 바로 해조류죠. 김이라든지 다시마, 미역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일염에 김치를 담궈서 드시기도 하고 김, 미역 또 추설하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요오드 자체가 부족하신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오히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요오드 섭취량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거든요. 그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. 이 외에 비타민 B2, 6, B12라든지 셀루림과 같은 영양 성분을 다량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우유라든지 달걀, 또 브로콜리라든지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. 셀루림 같은 경우는 브라질 너트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.